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이제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약 2.9% 정도, 2.84% 상승하면서 약 3조 4,3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하며 2위인 애플이 이제 3조 3,770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보다 소폭 높은 모습을 보이며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에서 애플을 앞지른 것은 이제 AI 인프라 주기에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을 좀 잘 전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AI 붐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고객이고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전망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 제임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는데요. 한편 이제 엔비디아는 그 S&P 500 지수의 좀 7%를 차지하며 올해 S&P 500의 상승분이 20%가 넘었는데 그 20%의 상승분 중 약 4분의 1을 좀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이제 165달러에서 190달러로 높이며 이제 이런 AI 칩 시장 약 4천억 달러의 규모가 있는 이 거대한 칩 시장에서 한 80에서 85% 사이의 점유율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 회사의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은 확신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현재까지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은 이제 로젠블랏의 200달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더 대선과 좀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로 이 LPL 파이낸셜이 대선 후보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산업과 이제 가장 낮은 산업을 공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트럼프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해리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산업, 왼쪽으로 간 부분이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번에 LPL 파이낸셜은 자신이 S&P 500 내에 있는 74개의 이런 산업 그룹의 성과와 이런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이런 지지율과 관련된 이런 결과를 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더니 가장 높은 산업과 가장 5개 산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LPL에 따르면 이 트럼프 승리로 혜택을 볼 산업은 항공화물 운송, 기술 하드웨어, 그다음 사무실 오피스 리츠 및 자동차 관련 주식이고 반대로 이런 생명과학이나 바이오, 의료와 같은 이런 헬스케어 섹터는 조금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해리스의 승리가 이제 오히려 이런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좀 이로울 수 있는데 해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생명과학 도구 서비스, 바이오 기술과 같은 이런 헬스케어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항공 화물, 기술, 하드웨어, 자동차로 오히려 트럼프와는 좀 반대되는 이런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런 대선과 관련된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에보코 ISI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거 결과는 오히려 좀 가장 좋은 선거였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 일부 전략가들은 좀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가 레드 스윕,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점거하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투자자들이 전했는데 근데 에보코 IS는 오히려 통합된 이런 공화당 통합된 정부가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 오히려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표는 이제 통합된 정부와 그리고 분리된 정부의 어떤 주가 수익률에 대해서 1928년부터 이렇게 통계적으로 한번 제시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디바이디드 이게 이제 의원과 행정부가 좀 분리된 모습인데요. 이 경우가 오히려 주가 수익률이 낮았고 이렇게 좀 다 유니파이드된 즉 통합된 이런 정부가 오히려 좀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에버코어 ISI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래서 이제 에보코 IS에 따르면 1928년 공화당이 통합된 공화당의 정부는 연간 9% 수익률을 약간 상회했고 통합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시도 9% 정도를 기록하며 둘 다 이제 분열된 정부를 최소 2%포인트 앞질렀다. 또한 만약에 오히려 분열된 정부가 선거 후에 좀 빠르게 구성될 경우 이 S&P 500이 하락하거나
또한 2000년처럼 만약에 경합 서로 막 분열되거나 경합이 좀 많이 일어날 경우 이 빅스 지수가 38까지 크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오히려 이렇게 통합된 것이 좀 좋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보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에보코에서는 선거가 강세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침체를 끝낸다고 하며 끝낼 수 있다며 이렇게 지금 당장 경제적인 이런 잘못된 실업수당이나 아니면 신용 스프레드, 설문조사 등을 봤을 때 침체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선거 이후에 막 그렇게 침체의 걱정을 좀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전반적인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식은 이런 미국 경기와 이런 또한 향후 주식과 관련된 좀 소식을 조금 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세 번째 소식 첫 번째는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지난달 54.9에서 56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서비스 PMI가 53.8로 9월보다 1.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상승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PMI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오게 된 원인은 바로 이제 고용이 특히 잘 나오게 되었는데 이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나 숙박, 음식 서비스, 정보 그리고 공공행정과 같은 부분에서 증가한 것이 원인이고 이러한 고용의 증가는 주로 이런 휴가철 성수기를 위한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고용에서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이런 농업이나 임업과 같은 부문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 관리와 교육 서비스 등에서는 좀 고용이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 굉장히 이 ISM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도 좋고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오르고 또 오늘 이렇게 또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마감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주식시장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조금 살짝은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헐버트 레이팅스는 현재 주식시장이 좀 하락폭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헐버트는 최근 1년간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 하락장에서 하락이 일어났을 때 그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이런 타이밍을 마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좀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락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그 하락폭이 점차 이렇게 감소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 헐버트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1년 전에는 HNSI 지수가 마이너스 5%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7월이나 8월에서는 12%보다 낮아진 적이 없었고 9월 하락 시에는 오히려 플러스 32%까지 하락, 그 다음에 최근 하락 시에는 52%까지로 이 하락폭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2000년 초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았을 때 또 역시 모든 하락을 좀 매수 기회로 보았던 투자자들이 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도 계속 주식시장은 대선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와 관계없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모두가 더 환호할 때 과도하게 이렇게 포지션을 높였을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 하버트 레이팅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시총 1위에 달성했고 다우에도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다우 편입되면 좀 이렇게 좀 안 좋다라는 이런 다우의 저주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다우존스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월요일에 업로드되었던 이 네이버 프리미어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엔비디아의 시총 1위 달성 소식, 두 번째 소식은 대선과 관련된 소식, 세 번째 소식은 ISM 비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또 좋게 나왔고 향후 미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또 이와 관련돼서 좀 신중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장 시작 전 살펴볼 이슈 세 가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